누구냐? 월라도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확장 프로그램을 너무 남발해서 쓰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알짜배기 확장 프로그램들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롬의 메모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도구 더보기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 나오죠.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좌측에 이 버거 메뉴를 클릭 하단부에 크롬 웹스토어 열기가 보이죠. 여기 클릭하시면 크롬 웹스토어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웹스토어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소창에 크롬을 치시고 익스텐션을 타이핑하시면 또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웹스토어 열기로 가셔도 되고요. 이 웹스토어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웹폴라이저라는 IT 주요 기술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WAPPALYZER 웹폴라이저를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요. 저는 미리 설치해둬서 크롬에서 삭제가 나오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크롬에 추가 이런 버튼이 뜰 거예요. 크롬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크롬 주소창 옆에 이렇게 웹라이저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웹폴라이즈는 해당 웹사이트가 어떤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지 주요 기술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네, 청와대가 어떻게 사이트가 제작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스펙이 궁금하다 하시면 웹폴라이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애널리틱스 분석 도구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적용된 기술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구글 태그 매니저를 썼고, 웹서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백악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을 딱 가보니까 여기 웹폴라이즈 아이콘이 변경됐죠. 백악관 사이트는 워드프레스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CMS는 워드프레스 사용하고, 블로그도 워드프레스 있고요. 그리고 분석 도구는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 뉴렐릭, 이런 식으로 평소에 본인이 눈여겨봤던 사이트에 대한 어떤 스펙들을 알고 싶을 때 웹폴라이저를 설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 썼고, 지금 여기 PHP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이런 간단한 스펙을 알 수 있는 도구고요. 그래서 웹폴라이저는 IT에 종사하는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 기획자분들 많이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워드프레스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워드프레스로 제작된 사이트들이 리스트돼서 나오고요.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MS를 클릭하면 웹폴라이저에 지금 CMS 관련해서 208개의 기술들이 카테고리 되어 있다. CMS 관련해서 요런 플랫폼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술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많이들 아시는 구글 번역입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 검색을 하세요. 저는 여기 설치했으니까 설치된 거는 뭐 평가하기 아이콘이 나오죠. 구글 번역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자,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는 기본 그 설정된 국가하고 다른 언어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번역을 하게 되면 사이트 전체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장 단위로 블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콘이 떠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팝업 창으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확장 프로그램 옵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내 기본 언어, 그러니까 뭐든지 번역 아이콘이나 뭐 버튼을 실행을 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여기 번역 옵션 중에 단어나 구분을 선택할 때 지금은 아까 블럭을 지정했을 때 이런 아이콘이 나오죠. 요걸 설정하는 부분이고, 뭐 두 번째 하면은 아이콘 없이 바로 팝업으로 그 번역이 되어서 나오겠죠. 요 아이콘이나 팝업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호에 맞게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라이얼, 요것만 알고 싶다.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발음도 들을 수 있고요. 구글 번역도 사용하시면 외국 사이트 보시다가 잘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뷰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리더뷰를 검색하세요. 설치를 하시면 책이 펼쳐진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리더뷰는 웹페이지에 있는 뉴스나 기사거리 등을 가독성 좋게 하여 읽기 편하게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브런치를 한번 가볼게요. 브런치에서 요즘 WWDC 2019년 나왔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런치 자체가 가독성 좋게 컨텐츠를 보여주는데 저한테는 좀 글씨가 작게 보여요. 그럴 때 이제 리더뷰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주변에 헤더나 광고 같은 것들이 싹 제거된 상태로 아주 보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고딕체랑 명조체 이렇게 하면 세리프 형태로 되고 산스 폰트로 되고요. 그리고 풀 위드 더 넓게 볼 거냐 아니면 지금 기본 값으로 볼 거냐, 그리고 하이트, 라인 하이트 단 조절도 됩니다. 더 좁게 볼 수 있고요. 배경도 지금 기본 세팅 라이트로 되어 있고 다크로 하려면 다크 모드로 이렇게 뷰가 보여지고요. 세피아 톤으로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설정으로 웹서핑 하시다 좋은 기사거리를 가독성 있게 보고 싶다. 그럴 때 리더뷰를 클릭하시면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리더뷰가 좋은 거는 프린트하고 싶을 때 보통 웹페이지는 프린트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헤더나 뭐 옆에 사이드바나 이런 기능들을 다 없애고 본문 컨텐츠만 불러오기 때문에 프린트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내용들 찾아서 요목 좀. 자, 이거 보시면 또 여기서 아주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웹서핑하다 눈이 아파요. 근데 컨텐츠 그냥 눈 감고 듣고 싶다 할 때 여기 스피커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중간에 자버려서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내용들 찾아서 요목조목 모아서 정리해봄. 최대한 글자보다 이미지 위주로 공유드리고자 함. 이번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볼거리가 많은 키노트였음. 뭐 여기서 국가 언어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많이 사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멋진 서비스 같습니다. 홈스크린 리뉴얼. 그리고 토글 이미지는 그림들을 싹 없앨 수가 있어요. 그냥 텍스트만 볼 수 있고 그림 이미지를 축소 그리고 확대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저는 단축키로 항상 사용을 해서 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쓱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딩 리스트 검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설치되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리딩 리스트 가셔서 크롬에 추가 누르시면은 상단에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리딩 리스트. 리딩 리스트는 어떤 앱이냐면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데 지금 되게 바빠요. 그래서 나중에 뭐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이 기사를 다시 보고 싶다 하실 때 리딩 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게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카드 UI 형태로 지금 컨텐츠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리스트를 해서 나중에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다시 크롬 웹 브라우저를 켜고 리딩 리스트를 쭉 활성화시키면 방금 전에 리스트업 했던 이 컨텐츠를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거는 이제 읽었잖아요. 읽었으면 이렇게 읽었다는 체크 표시가 나오고요. 계속 관리하고 싶을 때 이런 제목 같은 거를 본인이 스스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읽은 것들 탭이 있고요. 그 설정값 가시면 애플에서 선보인 이후로 다크 모드가 아주 유행인데 테마에서도 다크 모드로 할 수가 있고 뭐 오픈 링크인 뉴 탭 이런 옵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 리스트 다크 모드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라이트 모드가 더 좋네요. 바꾸겠습니다. 설정해서 라이트 모드로 바꾸고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스타그램 다운로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시면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인스타그램이 모바일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잖아요. 자, 인스타그램 접속을 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해보시면 기존에는 캡처를 받아서 밖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작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은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컨트롤 1080 소스에서 해당 이미지를 찾아서 좀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 인스타그램 다운로더를 설치하시면 이미지 위에다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런 영상 컨텐츠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mp4로 다운이 금방 받아졌고요. 네, 영상도 이렇게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보통 데스크탑에서는 이미지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확장 프로그램을 사진 업로드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프로필에 추가 하셔서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을 클릭하십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캡션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래서 테스트입니다 하고 다음을 클릭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네, 잘 나왔네요. 네, 테스트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이쪽 스토리에 추가를 하면 스토리에 등록이 되고 프로필에 추가가 요 타임라인 본인의 타임라인에 사진 등록하실 때는 프로필에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매일 쓰는 확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탭 피너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탭 피너 검색합니다. 그리고 탭 피너가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롬에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핀 모양의 아이콘이 생겨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크롬에는 요 탭 고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탭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 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이 탭들은 컨트롤 1, 2, 3 뭐 이런 형태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컨트롤 1, 2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쉽죠. 그래서 자주 가는 사이트나 뭐 구글 캘린더, 지메일 같이 주시해야 되는 웹 서비스들은 좌측에 탭을 고정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탭 고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브런치, 요 파비콘이 났고 다음 사전도 많이 간다. 뭐 하면은 얘도 탭 고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컨트롤 1, 2 고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는 바로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탭 고정하는 게 우측 마우스에서 탭 고정해가지고 되게 간단한데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쉽게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X 키를 누르면 바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면 핀이 풀리고요. 딱 요 서비스예요. 컨트롤 시프트 X로 탭을 고정시키고 풀고 고정시키고 풀고 이게 은근히 되게 편합니다. 일일이 마우스 우측으로 탭 고정을 안 하고 이런 서비스들 다 이렇게 모으고 싶을 때 컨트롤 시프트 X만 단축키를 이용해서 탭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탭 피너의 기본적인 단축키 세팅은 컨트롤 시프트 X로 되어 있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X고 본인의 설정에 맞게 단축키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갈게요. 엔션스 들어가면 아까 확장 프로그램 메뉴로 들어가셔서 좌측에 이 버거 메뉴를 하면 단축키가 보이죠? 이 단축키는 본인이 등록하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 편의성을 더 주기 위해서 각 확장 프로그램마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탭 피너 같은 경우는 핀, or 언핀 해갖고 기본 디폴트 값이 컨트롤 시프트 X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Y로 바꾸고 여기서 해볼게요. 지금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되죠. 근데 저는 디폴트 값인 컨트롤 시프트 X로 다시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리더뷰 같은 경우는 저는 컨트롤 시프트 T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T 키를 누르면 바로 리더뷰 모드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얘를 리딩 리스트에 하겠다. 뭐 컨트롤 시프트 S 하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웹 서핑할 때 보다 빠르게 자기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W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W 하면 와 모두 언핀 됐죠.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탭 피너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키워드 에브리웨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웹스토어에서 키워드 에브리웨어 이 확장 프로그램도 검색을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K라는 마킹된 키워드 에브리웨어는 파이어폭스에도 이 애드온 기능으로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어폭스에 추가를 누를게요. 위 확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크롬에서도 6월 이메일 해가지고 제 메일로 해갖고 뭐 보냈습니다. 본인 이메일 적으시고 동의하는 거 체크하시고 이메일 미 해가지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그래서 Please click here to access your free API key 하시면 이렇게 API 키가 제공이 되고요.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나옵니다. 여기 세팅 메뉴를 클릭하면은 요 API 키 집어넣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다 발급받은 API 키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분석에 관한 거는 따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키워드로 마케팅 할 때 아주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 마케팅 할 때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구글 트렌즈나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요 키워드 에브리웨어는 키워드 분석을 할 때, 뭐 아이디어를 좀 낼 때 살짝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 음식점을 한번 쳐볼게요. 기존에는 구글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볼륨, 뭐하고 CPC, 뭐 요런 것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 검색 리스트 우측에 보면 그 연관 검색어들, 강남 음식점을 검색한 사람들이 찾았던 다른 검색어들이 리스트돼서 나옵니다. 메뉴를 보시면 지금 글로벌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한국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키워드 도출할 때는 크롬에서도 키워드 에브리웨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지원하지 않지만 한국어에 대한 제법 다양한 연관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키워드 분석을 하실 분들은 이 키워드 에브리웨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강남, 명동을 칠까요? 명동이 유명하니까 명동 레스토랑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명동 레스토랑을 검색하니까 연관 키워드 명동 교자가 확실히 1위네요. 명동의 길거리 음식들이 좀 유명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 분석할 때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검색하니까 더 많이 나오죠. 클릭당 0.47달러, 2달러, 서울 푸드투어. 요거는 이제 검색량이고 클릭당 비용. 크롬이 이제 속도가 빠른 대신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요 열린 탭마다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형태고, 더군다나 요 확장 프로그램들이 계속 로딩돼서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는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만 설치를 해두시고 사용하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크롬 앱스토어에서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진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설치를 하시고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그 단축키로 Shift Escape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작업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GPU 잡아먹고 있고, 이 확장 프로그램도 어떤 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구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호출하실 때는 상단 탭 있는 부분 빈 공간에 대시고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작업 관리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끄고 싶다, 그냥 프로세스 종료하시면 되고요. RSS 피드가 지금 보면 리더 관련한 확장 프로그램이 2메가 정도. 지금 보시면 제가 그 탭을 더 열었어요. 그랬더니 메모리 사용량이 아까보다 더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죠. 크롬 웹브라우저의 탭마다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도 기본 세팅 값으로 하면은 다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사이트 데이터를 읽고 변경할 수 있음. 여기서 이제 모든 사이트에서 하면은 항상 탭을 열 때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물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할 경우로 이것도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메모리를 덜 잡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사양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탭이나 확장 프로그램을 관리하셔서 사용하시면 보다 쾌적한 웹서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